소화불량의 원인은 소화기 질환, 심장질환, 정신적인 질환에 포함하여 매우 다양합니다. 가볍게 넘기고 방치할 경우 병이 악화되거나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건강전문 아나운서 신혜정입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바로 소화불량입니다. 내과 전문의 이정현 원장님과 함께 이 소화불량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이정현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제 주변에도 이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이 소화불량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어떤 증상들을 말하는 걸까요? 네네. 소화불량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소화불량은 음식물을 섭취한 후 일어나는 소화장애 증상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소화불량은 위뿐 아니라 간, 췌장, 담독의 질환을 비롯한 소화기관에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모든 불쾌감과 증상을 의미합니다. 속쓰림이나 구역질, 상복부 불쾌감, 복부 팽만감 같은 소화기 증상과 더불어 복통까지 동반되어 일어나는 모든 증상을 포함합니다. 네, 원장님. 그 소화불량의 원인들이 참 다양하다고 들었는데요. 네. 정확하게 어떤 원인들 때문에 소화불량이 생기는 걸까요? 소화불량의 원인은 소화기 질환, 심장질환, 정신적인 질환에 포함하여 매우 다양합니다. 소화불량은 위나 식도, 십이장 염증 또는 궤양성 질환, 더 나아가 악성 질환이나 췌장의 문제, 담석증, 담독의 쪽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화기관 이외에 빈혈이나 신장기능 저하를 일으키는 신부전, 요로감염증 같은 감염성 질환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규칙한 식습관이나 급하게 식사하는 등 잘못된 식습관으로 음식물이 충분한 소화 요소의 작용을 거치지 않아 소화불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 흡연, 커피를 많이 마신다거나 특정한 음식에 대한 과민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불규칙한 배변 습관과 일상생활에서 받는 다양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원장님, 저 이번에는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네네. 제가 한참 식사를 하고 나면 이 복부 팽만감 때문에 많이 먹질 못했거든요. 이 복부 팽만감도 이 소화불량의 한 종류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소화불량을 호소하시는 많은 환자분들이 식후에 상복부 불쾌감이나 복부 팽만감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음식물이 소화가 안 되어서 위에 오랜 시간 남아있기 때문에 복부 팽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에게 복부 엑스레이를 시행을 해보면 위, 소장, 대장에 가스가 많이 차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 소화불량을 가벼운 증상으로 네. 알고 또 제때 치료받지 않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때 치료받지 않아서 큰 병으로 또 번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원장님, 이 제때 치료받지 않으면 위험해지기도 할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소화불량은 매우 흔한 증상이지만 증상이 반복되거나 오랜 기간 지속된다면 기저질환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볍게 넘기고 방치할 경우 병이 악화되거나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2주 이상 증상이 지속되거나 체중 감소, 식욕 부진, 구토 등의 이런 경고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40대 이후에 처음 발생한 소화불량이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원장님, 이 실제로 환자가 소화불량으로 이제 진료를 받으러 왔을 때 어떤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소화불량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반된 증상, 환자분의 식습관, 그리고 음식 섭취 후 관련 증상이 나타나는 시간, 그리고 지속 시간을 확인해야 하며 최근에 또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을 위해서는 저희가 상부 이장관 내시경, 복부 초음파, 혈액 검사, 복부 CT 검사 등이 필요합니다. 상부 위장관 내시경을 통해서 식도염, 역류성 식도염, 위염, 십이지장염, 소화성 궤양, 더 나아가 위암 등 악성 질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시경적 소견에 따라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여부도 검사할 수 있습니다.
간이나 췌장, 담낭, 담도 등의 내부 장기의 질환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복부 초음파, 혈액 검사가 필요합니다. 초음파 검사 후 보다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면 복부 CT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네, 원장님 그렇군요. 이 소화불량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네. 치료 방법이 궁금합니다. 네네. 소화불량을 유발하는 원인은 다양한 만큼 치료 방법도 다양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검사로 어떤 질환이 발견이 되었다면 그 질환에 따라서 치료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기능성 소화불량은 기질적인 질환 없이 다양한 임상 형태로 나타납니다. 식이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증상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기 때문에 치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장기적인 약물 치료보다는 증상이 심할 때만 약물 치료를 하고 생활 습관 개선 및 식습관 조절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하고 적당하게 운동하며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식이요법으로는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 고지방식, 술, 담배, 커피, 탄산음료를 피해야 하며 천천히 잘 씹어먹는 식습관으로 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과식을 피해야 하며 주무시기 2시간 전에는 식사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원장님 근데 이 생활 습관 개선이라는 말은 늘 듣는 말인데 막상 또 들으면 또 막막하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 방법이 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식사 시 한 숟갈 덜기. 이 습관으로 식사 시 조금씩 적게 먹는 식습관으로 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식사 시 20분 식사 타이머. 이를 통해서 천천히 잘 씹어 먹는 식습관으로 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기 2시간 전 금식 알람 설정. 이를 통해서 저녁 늦게 식사하는 식습관을 고치어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 푸는 나만의 루틴 만들기. 위는 감정이나 정서의 영향을 받는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소화효소의 분비를 막고 위장 운동을 위축시켜 소화를 방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잘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위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일주일에 하루는 식사 일기 쓰기. 이를 통해서 식습관 및 식사량을 체크하여 자신의 식습관의 문제점을 스스로 파악하여 고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화불량이 지속됐다면 증상에 따라서 적절한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로는 위산 분비 억제제, 제산제 등의 위염 및 궤양 치료제, 위장관 운동 촉진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또 필요시 신경 안정제를 적절히 사용하여 치료할 수 있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하이 포인트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소화불량은 소화기 질환뿐만 아니라 전신질환, 심장질환, 정신적 질환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화불량이 지속될 때에는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 후 내시경, 복부 초음파, 혈액 검사 등을 시행하여 질환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큰 질환이 없을 때에는 식습관 조절 및 생활습관 조절과 더불어 적절한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정현 원장님과 함께 소화불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소화불량으로 불편함을 겪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